부하 직원들에게 등 떠밀려 들어간 종로의 2차 노래방. 저녁 8시를 넘어선 골목은 네온사인과 희미한 가로등이 뒤섞여 어슴푸레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자동차 배기음이 뒤엉켜 있었다. 박병철 부장은 탬버린 소음과 술냄새, 마른 안주향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평소처럼 회식에서 과음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미 몇 잔의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간 상태였다. 신중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룸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파트너로 배정된 유나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이 노래방의 도우미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병철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나는 짧은 원피스에 자연스럽게 풀어헤친 머리카락, 반짝이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억지로 웃음을 팔거나 술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을 오래 바라보며 부장님, 오늘 분위기 좋네요. 라고 말했다. 병철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텅 빈 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시선과 관심이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건 텅 빈 침대와 TV 소음뿐이었고 아내는 해외 출장으로 몇 달째 돌아오지 않았다. 유나의 그 시선은 그런 공허를 채워주는 듯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팔을 스치자 병철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몸이 살짝 떨렸다. 그녀가 그의 서툰 노래에 박수를 치고 살짝 손을 스치는 듯한 동작을 할 때 병철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어깨 너머로 스며드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마음 깊은 곳 외로움을 건드렸다. 술잔을 들어 그녀에게 눈길을 주자 유나는 미소 지으며 부장님,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라고 속삭였다. 병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왜인지 모르게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직전 핸드폰에서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부장님,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조심히 출근하셨어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병철의 심장은 이미 반응했다. 이어진 메시지에서 유나는 부장님 대신 오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날 오후 유나가 울먹이며 걸려온 전화. 오늘 손님이 너무 심해서 부장님이라면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병철은 보호 본능과 애정의 착각에 휩싸였다. 퇴근 후 장미관 가라오케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게 느껴졌다. 골목을 지날 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술 냄새, 네온사인 불빛에 비친 유나의 미소가 그를 더욱 매혹시켰다. 룸에 들어서자 유나는 문을 잠그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그의 무릎 위로 놓였고 곧 입술이 부딪혔다. 병철은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을 더듬으며 원피스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속옷을 벗기며 그의 바자를 풀었고 그녀의 따뜻하고 습한 입이 그의 성기를 감쌌다. 병철은 신음하며 그녀의 머리를 잡고 리듬을 맞췄다. 그녀가 위로 올라타며 삽입을 유도하자 병철은 그녀의 엉덩이를 쥐고 격렬히 움직였다. 땀에 젖은 몸뚱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룸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신음이 노랫소리를 압도했다. 절정에 다다라 병철이 안으로 사정하자 유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다. 오빠, 최고예요. 룸 안에서 유나는 그의 손을 살짝 잡고 허공에 손짓하며 웃었다. 병철은 진짜 연애를 하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지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한 전략적인 연계였다. 병철의 마음속 착각은 점점 깊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피로와 만족감이 뒤섞인 상태로 유나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다. 며칠 뒤 유나는 월세가 밀려 쫓겨나게 생겼다며 전화기 너머로 서럽게 울었다. 병철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보낼 생활비 일부를 떼어 그녀에게 붙였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그녀를 구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스며들었다. 은행 앱에서 송금을 확인하며 그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려 했었다. 이건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돈을 받은 유나는 오빠밖에 없어요 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했다. 병철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갑작스런 충만감과 위험한 쾌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런 기분이 바로 사랑일까? 하는 착각 속에서 그의 판단력은 이미 흐려졌다. 그날 밤 그는 유나와의 메시지 교환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사진을 확대하며 미래를 상상했다. 유나는 SNS에서 친구들이 든 명품백 사진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병철은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었다. 계산대에서 점원의 미소, 카드 승인음, 종이봉투 안에서 가방이 빛나는 순간까지 그는 영웅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가방을 들고 노래방으로 가는 길에 그는 유나의 반응을 상상하며 흥분했다. 며칠 뒤에 아내의 전화가 걸려왔다. 카드 내역의 백화점은 뭐야? 병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 여직원 경조사 챙겨준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침묵이 이어졌고 그의 등줄기는 차가워졌다. 거짓말이 불러올 폭풍을 직감하지만 이미 마음은 유나에게 꽂혀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유나와 만나 가방을 건네며 그녀의 감격 어린 포옹을 받았다. 그 포옹은 그의 죄책감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유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오빠, 이 일 너무 힘들어요.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만 있으면 낮에는 오빠랑 데이트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병철은 그녀를 술집에서 구출하여 자신의 여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다. 결국 회사 동료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만들어 주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의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착각을 버리지 못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며 그는 미래의 행복한 장면을 그려보았다. 유나와 함께 사는 일상, 국구미 근실처럼 느껴졌다. 계속 줄어드는 송금액과 어색한 변명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예고 없이 귀국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술 냄새가 배어 있었다. 우편맘에 꽂힌 대출이자 고지서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내는 집안을 둘러보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내는 병철의 핸드폰 통화 목록에 매일같이 찍혀있는 유나 하트라는 이름을 보고 분노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이 섞인 눈물이 흘렸다. 병철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 침묵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수소문 끝에 장미관 가라오케로 향했다. 룸문을 열자 유나의 무릎을 베고 노예를 부리던 병철과 마주쳤다. 병철은 유나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성기를 만작거리고 있었고 유나는 그의 바지를 풀러 성기를 입에 물고 빨고 있었다. 병철은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며 신음하고 유나는 그의 엉덩이를 쥐고 더 깊이 삼키며 리듬을 맞췄다. 곧 유나가 위로 올라타 삽입을 시작하자 병철은 그녀의 엉덩이를 때리며 격렬하게 움직였다. 땀이 흘러내리는 몸이 부딪히는 소리와 신음이 룸을 가득 채웠다. 병철이 그녀의 안으로 사정하며 절정을 맞이할 때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타났다. 경악하는 병철비로 아내가 던진 맥주잔이 날아와 깨졌다. 비명과 고함, 욕설이 뒤섞이며 룸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철은 20년 결혼 생활과 사회적 체면이 산산이 조각나는 걸 바라보며 손발이 오그라드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유나는 지팡이로 옷을 추스리며 사라졌고 아내의 분노가 병철에게 쏟아졌다. 이혼 소송과 회사 권고사직 소문이 겹치면서 병철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때문에 다 잃었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울부짖는 목소리에 유나는 귀찮아 보이듯이 하품을 했다. 병철의 그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의 기억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저씨, 우리가 뭐 진짜 연애라도 한 줄 알나요? 그냥 손님이고 파트너였잖아요. 수화기 너머의 유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병철의 심장은 깨졌다. 오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이제는 아저씨로 변했다. 그녀는 지금 다른 손님이랑 있으니 끊어요. 라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병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 안에서 홀로 무너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1년 후 병철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고시원에서 살며 밤마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겨울밤 종로의 한 고급 술집 앞에서 호출을 기다리던 그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유나는 자신이 선물 받은 명품백을 들고 중년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곧 벌레 씹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외제차에 올랐다. 멀어지는 차의 빨간 호미등을 바라보며 병철은 핸들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외로움과 잃어버린 모든 것이 섞여 있었다.